안녕하세요. 자, 휴가 잘 쉬셨어요? 누가 쉬라고 그랬어? 공부하라고 그랬지. 그죠? 생각보다 잘 안 됐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 패턴이 바뀌어버리면 다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 맨날 나오던 거 나왔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 있었으면 몰라도 집에서 공부하려고 했다? 아마 작심 일주일 하다 끝났을 겁니다. 아마 대번이.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새로 시작해야 되죠? 자, 오늘은 무슨 법? 법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돼 있죠? 환경 정비법.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몇 개냐면 6개에서 최저 2개, 최대 4개. 예, 요것만 잡을 거야. 평균 반타작만 하면 최선이다. 반타작만 하면 최선입니다. 그런 목표로 다 공부하는데 분량을 다 공부하지 말고 중요한 것만 정리하도록 하자. 요약집 몇 페이지죠? 10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약집에 보시면서 거기다 내가 표시하라는 대로 표시해요. 체크하라는 것만 체크하면 될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용어정의. 여기 나오는 용어정의는 사실은 하나하나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용어정의는 거의 한 문제 정도가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는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나오죠? 정비구역. 뭐 정비구역이라는 개념은 시험 문제 난 적이 없습니다. 왜?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요. 지정 고시되는 구역 뭐라 부른다? 정비구역. 정비사업이 시행될 구역이 정비구역입니다. 다만 조심할 건 옛날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사업 시행이 가능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재건축사업에서 주택단지 있죠? 아파트단지. 그 아파트단지 같은 건 보통은 담이 쳐져 있어요? 안 쳐져 있어요? 아파트단지. 담 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단지 이게 무슨 아파트단지라는 건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잖아. 그런 데는 굳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었다고 그래서 그럼 지금은 없습니다. 안 돼. 아파트 단지를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해야 되지. 옛날같이 그냥 주택단지에서는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거는 지금은 안 된다는 거. 따라서 반드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뭐가 지정된다? 정비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정비사업이 시행된다.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럼 그 안에서 시행되는 게 무슨 사업이다? 정비사업. 정비사업이 무엇일까? 이건 항상 시험 문제 영순위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정비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첫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줄여서 저는 주개사업이라 쓸게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 재개발사업. 세 번째, 재건축사업. 이렇게 3가지를 뭐라 부른다? 정비사업이라고 부르고 그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또 2가지가 있고 재개발사업도 2가지가 있고 재건축사업은 1가지만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정비사업이 6가지가 있었는데 6가지를 통폐합시키고 하나를 빼버리고 지금은 6가지 중에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고 하나는 빼버렸어요. 다른 법으로 옮겨버려서 소규모 주택사업이라는 건 따로 빼버리고 여기서 뭐만 하자? 이 5가지를 묶어서 2가지를 묶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2개 있던 걸 묶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은 옛날부터 하나 있던 거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2개 하나로 묶어서 정비사업을 다시 정리해서 옛날에 6가지 사업이 있던 걸 지금 몇 가지 사업으로 통폐합했다? 3가지 사업으로 통폐합되었다. 이렇게 먼저 정의합니다. 자, 그래놓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가지라 그랬죠? 첫째, 어디서 시행된답니까?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서 이 말이죠. 한마디로 어디라 그랬어요? 달동네. 거기서 정비기반시설은 어떻고 극히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은 어떻게 된다? 과도하게 밀집돼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걸 무슨 사업이란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첫 번째고 하나 또 있죠. 또 하나 뭐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용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 사업도 뭐라 부른다?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단다. 그래서 2가지를 주거환경 개선사업. 반면에 재개발사업 첫째, 정비기반시설은 어떻다? 극히 열악합니까? 그냥 열악합니까? 열악하다. 요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첫 번째 거하고 비교해보세요. 위에는 극히 열악, 밑에는 그냥 열악. 노불량 건축물은 뭐죠? 위에는 과도하게 밀집, 밑에는 그냥 밀집.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걸 재개발 사업을 한단다. 재개발이야. 완전 개판인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약간 개판인 지역은 재개발사업. 그런 상대성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또 하나 있죠. 중요한 게 뭐죠? 무슨 지역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이때 조심할 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니에요.
상업적, 공업적, 이 공업적이 들어간다는 걸 조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왜 하죠?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두 가지야. 도시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 등으로 해서 뭐한다? 여기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도시환경을 개선한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주거환경보다는 더 넓은 게 대비 도시환경입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사업을 뭐라 부른다? 이것도 재개발 사업을 하자라고 돼 있죠. 원래 용어정에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용어정에. 근데 이때 공공재개발이라는 누가 하는 거죠? 이때 공국이 뭡니까? 공공. 누가 하는 게 공공사업이야? 여기서는 정비법에서는 누가 하는 거죠? 두 개. 둘. 첫째. 기억 없어요? 시장, 군수, 등. 예, 여기는 등자가 들어가요. 이때 시장, 군수 등이란 누굴 말한다? 가장 기본이야. 옛날에 공부했어요.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이 정도는. 포기했어요? 정비법 포기해서 머릿속에 안 남아있어요? 예, 보셔야 돼요. 시장, 군수 등이라는 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국토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국토법에서 웬만하면 누가 한다? 관악위의 장, 관장,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자가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부분에서는 인허가권을 갖거나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런 걸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관악위의 장들이 한다.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 도시개발법 웬만한 인허가 승인은 누가 내준다? 도시개발법 웬만한 인허가 승인 같은 거 내주는 사람 누구다? 지정권자. 뭐야, 지난주 또 쉬었다고 벌써 다 까먹으셨어? 지지난주에 수업할 때 했어요. 웬만한 건 도시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 제일 많이 나온 자가 누구다? 예, 시장군수 등이다. 요 시장군수 등. 이 등자가 붙어 있어요. 시장군수 등 해놓고 이 사람들은 몇 명 있죠? 5명. 누구? 특시, 특도,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 말이죠? 특시, 특도, 시장군수청장. 이 5명 묶어서 뭐라 부른다?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얘들이에요. 시장군수 구청장. 다만 세종시에는 구청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 죽여야지 세종시장이. 그죠? 제주도는 원래 시장이 있긴 있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죠? 그걸 누가 다 뺏어갔어? 제주도 도지사 뺏어갔죠? 그러니까 특도 거기는 그러니까 원래는 시장군수청장인데 다만 세종시하고 제주도만 각각 지들이 직접 한다 이 뜻이니까 원래는 시장군수청장 이거죠. 근데 옛날에는 뭐라 썼더냐? 이 5명을 묶어서 시장군수 이렇게 썼었어요. 시장군수라고 썼었어. 그 시장군수 하면 누구라 알아들어? 그냥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라 알아듣지 누가 이 5명 갖다 시장군수라고 하는지 누가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법률 용어를 뭐 젖담시로 만들었냐고 내가 강의할 때마다 맨날 깠더니 뒤통수가 가려웠는지 어느 날 등자를 슬그머니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장군수 등이라고 부르고 몇 명을 말한다? 5명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자하고 또 누가 한다? 시장군수 등이 지가 하기 귀찮은 건 밑에다 시키잖아. 그 밑에 쫄다고 누구 있어요? 시장군수 등에 맨날 시키는 사람 있잖아. LH 또 SH 합쳐서 뭘 한다? 뭐라 부른다? 시장 아니 LH하고 SH 합쳐서 뭐라 부른다? 토지, 주택, 공사 등이라 한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보세요. 용어정의 몇 번째 나와? 아홉 번째인가? 8번째. 아홉 번째 토지, 주택, 공사 등 나오고 그 다음 용어정의 나오잖아요. 그죠? 누구 있어? 토지, 주택, 공사 등이라고 써놓고 이 등에는 누가 들어간다? 지방공사. 자, 지방공사 얘들이에요. 즉 누가 하는 거다?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원래 재개발은 누가 하게 돼 있죠? 원래는 조합을 하는 겁니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22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단다?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 공사 등 얘들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되는 재개발 사업을 뭐라 부른다? 공공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왜 얘들이 굳이 하려고 할까? 지들이 하면서 그 정비구역 안에다가 뭘 짓습니까? 임대주택을 줘요. 그러니까 소유자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거기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 임대주택을 줘가지고 그걸 시도사나 시장군수 등이 그걸 지들이 인수해 갑니다. 인수해서 그걸 뭐로 쓰겠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걸 추구하는 게 공공재개발 사업을 한단다. 여기 있죠. 따라서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기들이 거기다 분양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도 일부 쳐가지고
그걸 시도사나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인수해다가 그걸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걸 추구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 공공재개발 사업. 모두 마찬가지다. 공공재건축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따라서 결국은 공공시행자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기다 뭐 짓겠다? 임대주택도 짓겠다. 근데 사실은 임대주택 짓는 걸 그 지역 주민들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이때 임대주택은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이야? 부자를 위한 임대주택입니까?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입니까?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누가 오는 게 싫은 거야? 저소득 주민이 들어오는 게 싫은 거야, 이 동네에. 그래서 보통은 이런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잘 시행이 안 됩니다. 특히 무슨 사업은 더 힘들다? 재개발 사업은 그래도 동네를 전제로 하니까 괜찮은데 이놈의 재건축은 주로 뭘 단지로 하죠?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하거든. 그럼 그 아파트 단지 안에다가 한 개 동이나 두 개 동을 뭐로 짓는 거? 임대주택 짓는 거. 이 주민들이 훨씬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반 동네에다가 임대주택 짓는 거야.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어디가 재건축해서 아파트 단지 안에다 임대주택 짓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따라서 공공재개발 사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데 공공재건축 사업은 거의 제자리를 맴돕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주민들이 우리 안 하겠다는데, 그런 사업이면 안 하겠다는데 왜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단지에 왜 임대주택을 줘야 돼? 우리같이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왜 갓나는 사람들이 들어와? 그거 싫어한다 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이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여튼 참고적으로 그 정도는 나중에 중개업을 하려면 전비법을 다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뭐 주민들한테 설명하지, 그죠? 손님들 봤을 때 조금이라도 뭔가 떠들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어디 가보면 손님보다도 더 모르는 중개업자 수두룩합니다. 왜냐면 손님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도사의 손님들 많아요. 왜? 그런 데만 가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많거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개업 사무실에 들어왔어. 그러면서 뭐 한참 얘기해. 서울시 정비사업 조례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중개업자가 뭐죠? 딴 데 찾아보겠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거든. 저 손님이 와서 하는 얘기라. 오히려 중개업자가 더 똑똑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가 못 알아듣거든요. 왜? 복잡하거든, 전비법이. 그러니까 몇 점만 맞으면 돼. 60점만 맞으면 되지. 그럼 이건 몇 점만, 이거 몇 개면 돼. 반 타점만 해도 되지. 그러니 반만 공부했으니 나머지 반은 공부 안 해놨으니 알아들어? 못 알아듣죠? 더더군다나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은 엄청나게 많아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십시오. 정말로 돌아버릴 만큼 많습니다. 그 내용도 그 손님은 정확하게 알고 와서 얘기하는데 중개업자는 본 적도 없는 건데 그건. 그러니까 가서 병신짓하는 그런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걸 할 때는 다시 공부하셔야 돼. 어차피 이래저래 언젠가는 공부해야 될 과목이고 이것만 공부해서도 안 되고 서울특별시 조례까지도 공부하셔야, 그래야 어디 가서 손님들하고 말빨이 쓰지, 그렇지 않고는 병신짓밖에 안 되는 경우도 수두룩하니까 좀 우리 실무에서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 안 하는 법률이라서 힘듭니다. 하여튼 요 정도만 정리하자. 자, 그럼 세 번째 뭐겠죠? 이제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에서 첫 번째 가장 많이 나는 거.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다, 열악하다? 양호하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까 위에는 극히 열악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건 양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건축물 지은 지 오래됐죠? 노후불량 건축물이 뭐 있다?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무슨 주택이? 공동주택이. 단독주택 아니야? 공동주택이 뭐 돼 있다? 밀집돼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무슨 사업을 시작한다? 재건축 사업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이 사업 세 가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시험 문제 자주 나고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서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나오죠? 그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그거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은 왜 중요한 거죠? 이건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 정비사업은 봐요. 이 정비사업은 어디에서만 시행된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물들이 낡아빠져서 도시기능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낡아빠진 건물들 철거하고 새로 져서 도시기능을 회복하자. 예, 정비사업의 목적 한마디로 말하시오. 도시기능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밀집돼야 밀집이라고 말할까? 기준이 있어야 되죠? 원칙이 얼마 되냐? 보통 조례로 정하는데
그 서울특별시 조례 보면 약 3분의 2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은. 자, 노후불량 건축물이 여기 전체 건축물 중에 몇 대가 있어야 된다? 3분의 2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할 때 무슨 사업을 시행한다? 정비사업이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시험 문제 나진 않아. 거기까지는. 그러나 옛날에 한 번 났었어요. 근데 그거 외울 건 아니야. 근데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세분화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세 채 중에 몇 채가 노후불량 건축물이에요? 두 채. 세 채 중에 두 채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거기서만 뭐가 시행된다? 정비사업을 시행한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인지 아닌지 따져야 되죠? 자, 여기 건축물이 몇 개가 있다? 100개가 있습니다. 그럼 100개 중에 적어도 몇 개는 100개로 따지면 안 되겠다. 그럼 계산하기가 복잡하죠? 3분의 2니까 33, 66, 99 그렇게 따지자. 그럼 99채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3분의 2면은 몇 채야? 66채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죠? 그럼 100개가 99개가 있는데 그 중에 66개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건축물이 노인지 아닌지 따져야 되나 안 따져야 돼? 따져야 되죠. 자, 본인이 볼 때는 본인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오이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아니야. 건축물이야? 여기는 교환이요. 아, 여기는 아니래. 여기는 기다고 하고 여기는 아니라고 하고.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죠? 이게 노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건축주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볼 때는 이 건물 노후야. 근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지 건물은 노후 아니야. 근데 그게 주관적 기준이지 객관적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에다 뭘 만들어놨다? 요런 거에 해당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라고 법에다 이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요 기준에 맞으면 요게 들어오면 그건 노후불량 건축물이고 그게 해당하지 않으면 노후불량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노후다 아니다 노후다 아니다 노후다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이 노후라고 판정이 나와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거기는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에서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을 법에다 정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 자, 거기까지만 하고. 자, 네 번째 뭐도 나온다? 좀 전에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바로 그 정비기반시설과 또 하나 뭐가 있다? 다섯 번째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이게 또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죠? 둘을 구분할 줄 아느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구분할 줄 아느냐. 여기 있는 걸 밑에다가 밑에 있는 걸 위에다가 막 섞어버려. 따라서 둘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의 핵심. 자, 정비기반시설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기반시설은 기반시설인데 무슨 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이런 뜻이에요. 기반시설에 들어가. 그런데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이걸 정비기반시설이라 표현한단다. 자, 뭐가 있을까요? 거기 보면 뭐뭐 있대요? 여기 도로, 상하수도, 국어,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여기까지 5개는요 법률에서 규정한 정비기반시설입니다. 어디서 규정한 거? 법률. 그래놓고 다시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지역난방시설 이건 어디서 규정한 거? 시행령에서 규정한 겁니다. 그럼 그것만 있을까? 아니요. 103페이지에 보면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아이콘 여기 있네. 지역난방시설은 여기 들어있고 어쨌든 그런 시설을 다 해가지고 한마디로 뭐라 합니다? 정비기반시설 한단다. 옛날에는 위에 있는 법률 5개에서만 시험 문제 났었어요. 여기까지만 났었어. 위에 거. 근데 요새는 시행령에 있는 것까지도 이것도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참 돌아버려. 그래서 읽어서 구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읽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공동이용시설은 뭐다? 이건 법률에서 개념적인 해놨습니다. 뭐라고 돼 있더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뭐라 부른다? 공동이용시설이라고 개념적인 해놓고 이거는 해놓고 뭐가 있단다? 놀이터, 마래관, 공동작업장 요 3가지만 법률에서 규정해놓고 그 밖에 시행령에서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노유자시설 이런 걸 전부 다 공동이용시설을 한단다. 이때 노유자시설의 대표적인 게 뭐죠?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걸 노유자시설을 합니다. 반면에 유치원은 뭐에 속하죠? 이건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그래서 요새 어제 그저께 텔레비전보다 언뜻 봤는데 우리가 학제를 볼 때 이번에 이제 뭐 5살짜리 초등학교 집어넣네 안 집어넣네 뭐 이거 가가지고 요새 또 교육부 뒤집어졌죠? 그죠? 예.
괜히 쓰잘데없는 걸 건드려 놔가지고 벌집 쑤셔놔가지고 지금 장관 잘리나 안 잘리나 지금 자꾸 앉아있잖아. 그죠? 가진다라 임명될 때부터 문제가 많더니, 그죠? 되고 나서 더 심각해졌어. 자, 어쨌든, 그때 거기 학자개편에서 뭐가 나오더냐? 옛날에는 우리가 초, 중, 고 이랬었죠. 초, 중, 고 이랬었잖아. 그죠? 근데 요번에 텔레비전 언뜻 나오면서 지나가를 봤더니 뭐가 나오죠? 앞에 뭐가 들어가? 유자가 들어갑니다. 초, 중, 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죠? 교육연구시설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타가수 있죠? 타가수하고 어린이집은 노이자시설에 들어가는 거고 잘라지고 그 다음에 어디부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건 교육연구시설이라서 이제는 옛날에는 초중고 이렇게 썼었는데 요새는 뭐로 쓴다? 유초중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 한다? 교육연구시설 대표적인 거죠. 이렇게 들어가죠. 물론 대학교도 들어가는데 우리 대학교는 별도로 빼놓고 그래서 교육연구시설에 유자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유초중고 이렇게 발음하지 이제는 초중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하여튼 여기 선생님 계셔. 그래서 이렇게 요새는 학자개편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따라서 이때 뭐는 들어가지 않는다? 유치원은 공동용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노이자 시설이 아니거든. 그래서 유치원은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3년 전인가 시험 문제 냈거든요. 상당수가 틀렸었습니다. 왜 틀렸죠? 타가수하고 어린이집 써놓고 옆에다 유치원 써놓으면 다 같은 거로 보이지. 누가 유치원이 이게 다른 시설이라고 누가 생각이 합니까? 저도 시험 문제 냈을 때 당황스러웠었어요. 뭐라? 유치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나도 헷갈릴 정도였으니까 뭐 그건 허를 찔렀었죠. 하여튼 시험 문제 한번 났었다. 유치원은 뭐에 속하지 않는다? 공동용설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뭐가 아니기 때문에 노이자 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주심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대진이 주택단지니 이거 나오죠? 그래서 주택단지는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하시고 맨 마지막 거 하나만 기억해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받고 뭐 짓는 거? 아파트, 연립주택이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도 뭐라 본다? 주택단지로 보는 게 정비법의 특성이야. 주택법에서는요. 건축 허가받고 짓는 주택단지는 주택법에는 없어. 그런데 정비법에서는 건축 허가받고 짓는 주택단지도 하나가 있다. 단 아무거나 짓는 거 안 되고 딱 뭐만 지어야 돼? 아파트하고 연립만 지어야 되지 다세대 그런 것들은 안 된다. 그런 데를 주택단지로 부른다는 것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대지는요. 2번 시험 문제 났었거든. 근데 아주 간단해요. 대지가 뭐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뭐죠? 잘 보세요.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전이잖아. 그때는 뭐라 부른다? 토지. 그럼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행됐어. 그래서 새로 이렇게 딱 정비가 됐어. 그럼 요때 요 아파트 단지 있는 땅 이거 뭐라 부른다? 대지.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토지라 부르고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그건 대지라고 부른다. 이 뭐야? 그래서 헌 땅은 토지여 새 땅은 대지다. 아예 머릿속에 그렇게 정리해두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뭐 가는 거? 용어 정의하는 건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또 뒤에 페이지에 보면 뭐 듣냐면 안에다 중요한 게 또 있죠. 뭐가 중요하죠? 시험 문제 많이 났던 거 토지 등 수의자 상당히 많이 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토지 등 수의자입니다. 이 개념은 정확하게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 사업을 크게 둘로 나누자.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하고 또 하나 재건축 사업하고 둘을 나눠야 돼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정비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3가지. 3가지 중에서 누구끼리는 둘이 친하고 하나는 왕따 시킵니다. 누구끼리 친하다고 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이렇게 분리되죠? 그죠? 재개발 재건축이 친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걸 왕따 시키죠?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시켜? 예, 주거환경에서 재개발하고 이렇게 친하고 재건축을 왕따 시킨다 그랬었죠? 이유는 둘이 친하고 이건 안 친해. 여기 못 들어오게 자꾸 배치시켜. 야, 이씨, 우리끼리 들어오지 마. 저리 가. 얘는 자꾸 배제됩니다. 왜 그런다 그랬죠? 둘은 원래부터 정비법에 있던 내용이야. 요거는 어느 딴 데가 어디였어? 딴 데가 어디야? 어디서 왔어, 얘는? 달나라에서 왔죠? 아, 화성에서 왔나? 어디서 왔어요? 주택법에서 왔다고 그랬잖아. 주택법 리모델링 할 때
원래 주택법에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이 거기 같이 있었어요. 어차피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고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잖아.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있었어. 그냥 고쳐지차, 그러고 살자. 뭐죠? 리모델링. 아니야, 부시고 새로 지차. 뭐죠? 재건축. 그래서 공동주택을 놓고 부시고 새로 질 것이냐 아니면 고쳐만 질 것이냐에 따라서 부시고 새로 짓는 건 재건축이라고 하고 고쳐 짓는 건 리모델링을 하자. 그래서 거기 두 가지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시고 새로 짓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정비 사업이거든. 그래서 그걸 주택법에다 넣기는 좀 아니다. 주택법은 부시고 새로 짓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뭐하자? 이거 정비 사업으로 빼자 해가지고 일리 내려왔어요. 어디 있다가 주택법에 있다 일리 왔거든. 그 딴 데 있다가 일리 왔으니까 내버려둡니까? 왕따시킵니까? 왕따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둘이 친하고 요거는 왕따 당한다 그랬죠. 그 법에서도 이렇게 둘로 분류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란 누굴 말한다? 정비구역에 위치하는 요 말부터 정리해야 돼. 정비구역에 위치하는 그랬으니까 정비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만 토지 등 소유자로 부른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아직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예를 들면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임시로다가 장차 정비사업이 시행될 구역이다. 뭐라 부른다? 정비예정구역. 그 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란 말이 개념이 없습니다. 어디가 지정돼야 돼?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토지 등 소유자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거 돼 있죠. 따라서 또는 자로 썼으니까 각각이죠. 자,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 소유자, 세 번째 그 지상권자, 요 세 사람을 각각 다 뭐라 부른다?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르자 그 말입니다. 반면에 무슨 사업에서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아니야. 정비구역에 위치하는 이것도 정비구역 똑같아.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혹시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하면 하면 맞아 틀려? 틀려요. 정비예정구역 하면 안 돼. 정비구역에 위치하는 누구 있다?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가운데다가 밑자로 써놨죠? 위에는 다 또는 자인데 여기는 밑자야. 또는 자하고 밑자에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밑자는 무슨 뜻이다? 영어로 and. and니까 뭐죠? 둘 다 갖춰야 돼.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건 또는, 둘 다 갖춰야 되는 건 밑 또는 and.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과 그리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만 뭐라 부르자? 토지 등 소유자라 부르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는데 건축물만 갖고 있거나 토지만 갖고 있대.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라 부른다? 안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조합이 설립됐을 때 재건축 조합에서 누가 조합원이 되더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건축에서도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인데 다만 그때도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재건축 설립, 조합을 설립하잖아? 그때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만 조합원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때 토지 등 소유자는 반드시 건축물도 갖고 있고 해당 부속 토지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만 그 조합원이 되는 거지 토지만 갖고 있거나 건축만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면 그 사람 뭐 해야 돼? 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에 지금 실이 여기 속에 있는 실이 막 빨려 들어가. 자,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는 토지만 갖고 있다, 건축만 갖고 있다. 자, 재건축에서는 조합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 뭐 해야 돼? 매도 청구 대상입니다. 팔고 떠나라. 너는 조합원 아니잖아. 팔고 떠나. 그렇게 쫓겨납니다. 따라서 재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건축물도 갖고 있고 부속토지, 땅도 갖고 있어야 그걸 조합원으로 보죠. 따라서 제일 많은 게 어디죠? 보통은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갖고 있어요? 아파트는 구분소유권을 갖고 있잖아. 그럼 구분소유권이란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지분. 그럼 건축물도 갖고 있죠? 토지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재건축에서 제일 많은 거고 만약에 주택단지가 아닌 아파트 단지가 아닌 그 옆에도 포함시키잖아요? 그때 옆에 땅만 갖고 있는 사람 나중에 조합원 자격 안 줍니다. 매도 청구 대상입니다. 건물만 갖고 있다. 이 사람도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반드시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만 조합원 자격이 된다는 것. 그 중에서도 뭔 사람?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꾸 딸려 들어가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까 토지주택공사 등은 개념 정리했어요. 또 하나
정관 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라 용어적이니까 정리하자. 자, 정관 등이란 조합이 작성한 규칙을 뭐라 부른다? 정관. 토지 등 소유자 작성한 규칙, 규약. 시장수 등이나 토지대공사 등 아까 쟤들 둘하고 또 하나 신탁업자 요 세 사람이 작성한 규칙, 시행규정. 그래서 여기서요 조합이 작성한 규칙은 정관이라고 하고 또 토지 등 소유자가 작성한 건 규약이라고 하고 시장수 등이나 또는 신탁업자 또는 토지대공사 등 요 세 사람이 작성한 것만 시행규정이란 용어 정의를 쓴단다. 자,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하시죠.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뭐 가는 거? 용어 정의가 가는 건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에 보시면 105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무슨 방침? 기본 방침이 나오는데 글쎄요. 기본 방침은 재작년에 새로 신설된 거거든. 기본 방침. 이거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겁니다. 첫째는 누가 수립한다? 국장, 최고대빵이 수립한다. 두 번째, 이거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10년마다 수립하고 몇 년마다 뭐 한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뭐 이거 이해는 사실은 더 이상 볼 건 없는 건데. 근데 가끔 혹시 시험 문제를 낸다면 기본 방침하고 기본 옆에 그 밑에 기본계획 나오죠? 도시 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줄여서 기본계획이라 그래. 그럼 기본 방침과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을 구분하라는 게 시험 문제 날 수는 있어. 근데 기본 계획에 들어갈 내용을 암기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못 외워요. 왜? 열 몇 가지가 나야 돼. 이거 못 외워. 못 외워. 근데 기본 방침에는 원래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 책에 보면 두 가지만 써 있나요? 두 가지 있죠? 그거 뭐뭐 있대요? 요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요게 어디에 들어있다? 기본 방침에 들어있는 내용이다라는 건데 글쎄 이것도 외울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누가 수립한다 그랬죠? 국장이 수립한다 했잖아. 그럼 저 사람이 왜 수립하죠?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하여라라는 그 국가정책 방향과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 그런 방침을 뭐라 부른다? 기본 방침이라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외울 건 아닌데 하여튼 그냥 상식적으로 기본 방침은 무슨 내용을 다룬다? 국토교통부장이 전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국가 정책 방향이 들어있다. 그런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기본계획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고 있어요. 거기 보면 한번 연도 볼까요? 먼저 나와서 수립권자 및 수립대상 지역에 보면 105페이지 위에 1번 수립권자 나오죠? 거기 네 번째 줄에 첫 번째 시작하는데 뭐로 돼 있어? 26, 27, 29 이렇게 나오죠? 26회 때, 27회 때, 29회 때 시험 문제 났었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언제 날 거야? 30일에 안 났어요? 그죠? 30회 때는 시험 문제 났었어. 수립 절차 2번에 보면 두 번째 줄 마지막에 26, 29, 30회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주 나는 편이야 안 나는 편이야? 자주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30일에 32회 지금 두 해 건너뛰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 누가 수립하죠? 기본계획 수립권자. 누가 수립한대요? 예, 이거 누가 수립한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관악의 장들. 근데 한 명만 빼고 예, 시골 영감님은 수립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특, 광, 특시, 특도, 특시, 특도, 시장까지만 수립하지 누구는 수립하지 않는다? 군수는 수립권자가 아니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딴 것보다도 군수는 수립권자가 아니다라는 이게 핵심 포인트다. 군에서는 시골 지역에서는 수립하지 않는 계획이라는 거. 그럼 기본계획은 왜 수립하는 거지 이거? 자기 도시지역에 주로 군지역 같은 시골지역 말고 특광, 특시, 특도, 시라는 이 도시지역 안에 뭐가 있을까? 노후벌령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 어디지? 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우리 도시개발하더라도 오래전에 개발한 지역이 있고 요새 새로 개발한 지역 있잖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도심, 신도심 이런 말 쓰죠. 구도심이 뭐야? 구도심. 옛날 도심지역. 옛날에 번화했던 지역. 근데 거기는 지금은 건물이 노후불량화 돼가지고 별로 사람들이 갈 일이 없어. 새로 개발된 가죠? 거기서 새로 개발돼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지역. 그걸 뭐다? 신도심.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구도심, 신도심이라고 해서 이렇게 낡아빠진 건물들이 밀집된 지역이 어디고 거기를 장차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 관할 구역 내에 노블령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들이 어디고 그런 데를 장차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그게 기본계획이에요.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중요할까? 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직은 여기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진 않았어. 근데 어디서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구역이, 정비예정구역이 어디서 들어간다?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의 계획적 범위가 원래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들여다보고 나서 이번에 이 지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대. 그리고 여기는 언제 정비계획을 수립할 거래라는 게 기본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걸 나중에 손님들이 오면 얘기해야 안 해야 돼? 얘기해줘야 되죠. 이번에 이 지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됐고 드디어 정비사업은 언제 시행된다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어디 들어있어요? 기본계획에 들어있습니다. 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장차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기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사시려면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유하려면 뭘 알아야 돼? 기본계획의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첫째는 수립권자, 두 번째는 거기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나오죠? 어디서 수립해? 특광, 특시특도 시에서만 수립하고 군에서는 수립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렸고, 다만 대도시가 아닌 시 있죠? 조그만 시. 대도시가 아닌 시는 인구 3만 명, 4만 명 되는 작은 시도 많아요. 그럼 걔들은 뭐하고 비슷해? 군하고 다를 게 없어요. 명칭만 시라고 써놨지 사실은 군이나 시나 뭐 그게 그거야. 도찐개찐이야. 그런 지역에서 뭐 한단다?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뭐 한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가 아닌 시, 작은 시에서는 도지사가 야 니들은 수립 안 해도 돼. 그러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래는 수립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수립 안 해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수립하는 내용에는 아까 말한 정비예정구역의 계획적 범위라든지 이거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이런 게 정비계획 속에 이 기본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면서 이번에 여기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됐고요. 여기는 몇 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그 수립 시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4, 5년 지나면 여기 정비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쌀 때 투자를 해두시면 어떻겠습니까? 말씀드릴 가능성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는 생활권 설정 지역에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활권 설정 지역이라는 건 어딘지 알고 싶으면 서울특별시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거기 생활권 설정 지역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요. 신촌 지역, 신촌 생활권 설정 지역, 저쪽에 강남 생활권 설정 지역, 여기 영등포구 설정 지역 이렇게 몇 군데가 지정돼 있어요. 그렇게 생활권 설정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 거기서는 뭐가 필요 없다? 이거 두 가지 이런 내용은 정비예정의 계획법이 이런 것들은 거기다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시험 문제 났었어. 자, 수립하는 절차 여러 번 시험 문제 났었죠.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시키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라. 이게 중요한 거야. 며칠 이상? 14일 이상 주민에게 뭐하라? 공람시키랍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얘기야. 며칠 이상? 14일 이상 공람.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를 하겠더라. 다만 세 번째 대도시가 아닌 시장 있죠?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기본계획 수립한 건 도지사한테 승인받아라. 이거 어떻게 쓰면 틀려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하면 어디서 맨날 주워 듣던 소리 같잖아. 그죠? 그럼 틀려요. 여기 누가 들어가면 틀린다고? 군수는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근데 깜빡하는 순간 실수할 수 있으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항상 승인 절차는 2단계라고 그랬는데 승인 절차 2단계 뭐죠? 협심증, 협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친다. 예, 항상 승인권자가 승인해 줄 때는 다 그래요. 공법 전체가 그래. 승인해 줄 때는 뭐뭐 거친다? 협의, 심의. 승인 절차 2단계 협심, 협의, 심의. 이렇게 기억하죠. 자, 근데 자, 승인받은 걸 변경할 때도 뭐죠? 원래는 뭐 거쳐야 돼?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하고 이런 절차 다 거쳐야 돼요. 즉 무슨 절차는 같다? 수립 절차와 변경 절차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변경 중에 무슨 변경이 있다? 경면 변경. 경면 변경은 주민들의 14일 이상 공람시키는 거 의견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지방의 의견 청취 해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요것들은 생략해야 된답니다. 어떤 게 경미한 거다? 여기 열거되어 있는 5가지는 경미한 거다. 애울 수 있으면 애우시고 말으려면 말으십시오. 이건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죠? 시험 문제 내가 냈어. 어떤 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건
주민들의 변경할 때는 주민의 공람 절차를 거쳐야 한다. OX. X라는 얘기야. 주민들의 공람 절차를 거치는 걸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는 다 주민들의 공람을 다시 거쳐야 돼요. 변경하려면. 그런데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그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된다? 생략해도 좋다? 생략해도 좋다는 거든. 따라서 뭔가 열거되어 있으면 그 열거된 건 다 경면 변경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울 게 아니고 열거된 것들은 경면 변경으로서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됐으니까 하여튼 시험 문제에서 뭔가 열거된 게 나오면 그건 경면 변경으로 생각하시고 그건 굳이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 하여튼 그렇게 푸는 수밖에 없지. 그걸 일일이 다 외운다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맨 마지막에 5번째 문에서 뭐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가 경면 변경은 보통 몇 %죠? 10% 미만이야 사실은. 10%가 가야 경면 변경을 하는데 여기는 몇 프로를 경면 변경이래요? 20%래요. 공법이 싸가지가 없는 게 이겁니다. 하나로 다 통일한 게 아니야. 어디는 5%, 어디는 10%, 어떨 때는 20%. 최대 많은 게 25%까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까지가 경면과지를 그 퍼센트만 갖고는 못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열거되어 있는 건 경면 변경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만 이해하면 될 겁니다. 마지막 이거 몇 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몇 년마다? 5년마다 다투성 검토 하시자.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다투성 검토 하셨죠? 자 여기까지가 뭐 가는 거? 네,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비계획 수립하고 전비구역 지정에 관한 게 나와요. 그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뭐 수립권자 나오고 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거 뭐죠? 안전진단 하나 정도만 정리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안전진단은 최근에 시험 문제가 한 몇 년 전에 났어요, 이거? 거기 써 있나요? 안전진단. 시험 문제 언제 났어? 28회 때. 예, 28회 때 한번 시험 문제 났을 건데, 그 이후에는 난 적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금 4년 이상 건너뛰었는데, 글쎄요. 안전진단이 옛날에 자주 났었거든. 2, 3년에 한 번씩 났던 건데, 어느 날부터 뜸해졌어요. 왜냐면 요새 안전진단을 거치는 걸 중요시합니까? 생략시키려고 합니까? 요새 정부 방침이 안전진단을 중요시하지 않아. 안전진단 없이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뭐 전략 무슨 지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나오다 보니까 안전진단이 소홀히 되고 있는데 어쨌든 몇 가지 중요한 건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갑니다.